또다시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북한의 의도, 정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연결해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네, 미국에 계실 때 문정인 특보 발언 논란으로 크게 화제가 됐을 때 저희가 너무 짧게 연결해가지고, 네. 예. 그때 너무 짧아서. 저도 네. 얘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얘기는. 그렇습니다. 예. 그 이야기는 저희가 스튜디오에 한번 오시면 뒷담화로 한번 재밌는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서 짚어보기로 하고요. 자. 예. 오늘은 현재까지는 북한의 주장입니다. ICBM을 쏘아 올렸고,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북한이 했습니다. 우선 가장 궁금한 것은 러시아는 이게 ICBM이 아니라고 하고, 예. 일본은 결론을 못 냈는데, 현재 우리 당국은 이 발사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일단 한국하고 미국 당국은 일단 ICBM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북한이 발표한 대로 따르면 정점 고도 고각 발사를 해가지고 2,800km 이상 올라갔고요. 예. 그다음에 그리고 한 40분간 비행을 해서 한 900km 이상 날아간 건데 이거를 일반적인 정상적인 각도로 발사한 것 표준 각도로 고려한다면 한 7,8,000km 이상 날아가는 거로 보기 때문에 네.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일단 간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이게 정상적인 발사체가 아니라 아주 특수하게 고각으로 발사한 거기 때문에 그런 뭐 표준각으로 발사했을 때 얼마큼 갈지는 또 확인해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북한이 스스로 발표한 ICBM의 성공적 발사라는 측면에서는 한미 양국은 일단은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요. 고각이라고 하면 뭐 거의 수직으로 발사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한 주변에 인접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네. 잘못하면 인접 국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고각 발사를 하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당국은 이것이 ICBM이 아니냐 이렇게 뭐 잠정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분석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예. 자, 근데 ICBM 기술 자체는 이미 60년 전 기술이기 때문에 그 기술이 대단하기보다는 이게 이제 어떻게 전략적으로 외교적으로 영향을 미칠까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북한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ICBM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북한이 ICBM이라고 할 때는 발사체의 능력, 그다음에 고각으로 발사할 수 있는 능력하고 그다음에 대기권의 진입 능력, 그다음에 그렇죠. 대기권에서 다시 지상으로 떨어질 때 진입할 수 있는 능력 등을 포괄적으로 해서 기술인데 이런 ICBM 가지고 있는 기술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ICBM이라는 것은 지금 어느 나라든 냉전 시대 때부터 서로들 갖고 있었던 기술이기 때문에 이 군사 기술적 측면보다는 ICBM이라는 것은 굉장히 전략적 자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우리가 흔히 전략적 자산이라고 할 때에는 단순한 군사적 무기 이상의 안보적 측면, 그다음에 외교 안보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한 것이 이게 몇 킬로미터로 날아갔다 이거보다는 북한이 왜 이런 전략 혹은 외교적 제스처를 취하느냐, 북한의 의도가 뭐냐. 물론 기술을 만만하게 정하고 자신들의 자신감 혹은 자존감을 내보이는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한미 정상회담이 4일 전에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한미가 공동 보조로 북한을 압박할 것이 이제 틀림없는 상황에서 이 발사가 가지는 어떤 전략적 외교적 의도는 무엇일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의 전략이 좀 바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과거 이제 김정일 시대의 전략이라는 것은 핵이나 어떤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개발을 완료하지 않은 채, 물론 그 당시 북한이 아직 그런 기술 수준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 측면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런 핵이나 미사일을 개발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 자체를 협상 전략으로 활용했다고 본다면, 김정은 시대의 외교 전략은 전략적 자산을 확보한 이후에, 그러니까 소위 핵보유국이나 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확보한 전략적 자산을 보유한 상태로서 한국과 미국, 특히 미국과 대화에 나서겠다. 이게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러한 기술을 보유할 건지 말 건지가 하나의 협상 카드였다면 이제는 보유한 상태에서 서로 핵 군축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양국 간의 관계 정상화 문제를 동등한 입장, 최소한의 완벽하게 북한과 미국이 동등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균형 잡힌 입장에서 대화하겠다. 이게 김정은의 전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좀 가장 첫 번째 메시지는 지금까지 이제 대북 제재들 그런 제재로 우리를 꺾을 수는 없고 우리를 대등한 협상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가 첫 번째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사실상 대화다운 대화가 없었죠. 북한 입장에서는. 예. 오바마 정부 내내 사실은 전략적 인내라고 했지만 전략적 인내에서 제재만 있고 대화다운 대화가 없었고 트럼프 정부에서는 최대한의 제재와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아직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한국 정부 물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되지만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겠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대화의 어떠한 구체적인 대화의 어떤 수단이랄까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것이 주무장관인 통일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그런 면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대화 기존의 대북 정책 즉 미국과 한국 또는 국제사회가 해왔던 제재나 압박 정책에서 별 변화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한 어떤 의구심을 갖고, 이번 ICBM 개발을, 미사일 실험을 단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 결과, 직접 오바마 정부는 전략진내라고 사실상 대화도 하지 않고 특별한 액션을 전혀 취하지 않는 전략이었다면, 이번 정상회담 결과는 대북 채널을 다시 열고 대화를 시작해야 하고 그 주도권은 남한이 가지겠다. 이거를, 우리와 미국이 합의를 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 미사일 발사 때문에 남한이 주도권을 잃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어제 언론을 통해서는 제기가 됐는데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그렇게 한미 양국의 합의가 네. 어떤 이러한 사건을 한 가지 사건, 물론 이게 단순하거나 아주 가벼운 사건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사건을 염두에 두지 못하고 그렇게 합의했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좀 더 최소한 한국에게 운전대를 맡겼고 그다음에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것에 한미 양국이 합의했을 때에는 일정 기간 그러한 정책의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겠죠. 다만 지금 문제는 그러한 아직 대화가 재개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시점인데, 북한이 장거리 로켓 미사일 실험을 함으로 인해서 도리어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기와 어떤 조건이 매우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이 지금 한국 정부에게 부담이 된다 이런 지적은 가능하겠지만, 우리에게 어떤 대북 정책의 주도권이 금방 상실돼서 다시 미국이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과도한 해석이고 한미 양국의 정상회담의 합의를 너무 가볍게 평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대북 채널의 주도권을 이제 남한이 계속 가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까지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전략이라는 건 압박도 하지만 대화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두 개를 병행해야 된다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대화 재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지 혹은 북한이 남한의 남한의 어떤 대화 제의를 받아들일지 이런 건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어떻게 대화를 하자고 제안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상당히 좀 어려워진 측면이 있죠. 원래 북한과의 대화의 축은 몇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남북 간의 인도적 또는 사회문화 교류 차원에서의 남북 간의 대화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채널은 북미 간에 있습니다. 북미 간의 소위 관계 정상화와 핵 미사일 문제를 포괄하는 대화 채널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대화 채널은 역시 남북 간에도 가능한 얘기인데, 이거는 남북 간에 예를 들면 군사분 개선 내지는 군사분 개선의 긴장 완화하고 서해에서의 평화 문제, 이런 군사적 의제가 있을 수 있고요. 하나 더 나가서 의제가 있다면 이제 다자간 의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육자회담 틀 안에서의 3자, 4자 내지는 육자회담을 포괄하는 이러한 형태의 대화의 틀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육자회담이 당장 가동되기가 쉽지 않고, 그다음에 북미 간의 대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남북 대화가 모멘텀을 연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분 개선 중심으로 또는 서해상에서의 긴장 완화와 인도적 사회적 문화 교류의 차원에서의 대화가 먼저 시작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대화 재개를 그 가능성을 모색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북한에게 그 육자회담 참여나 미국과의 어떤 전략적 자산, 소위 얘기해서 핵과 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의 대화에도 진정성을 갖고 좀 더 적극성을 갖고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가는 방안이 우리가 운전대를 쥐고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 현실 가능한 접근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가 더 엄중해질수록 오히려 남북 대화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기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네네. 이럴수록 아주 구체적이고 단순하게는 판문점 채널부터 빨리 복원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회적 문화 경제 교류란 대화가 한 축이 있고 또 하나는 그 군사분 계선, 서해상을 포함한 군사분 계선의 긴장 완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그런 그 군사분 계선상에 남북 간 그 대화 채널, 그러니까 최소한의 연락망마저 단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대화 채널, 그러니까 통신 수단부터 복구해서 그 물리적 충돌이라든지 또는 안정적 우발적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대화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그런 대화가 저는 그 낮은 차원에서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고 또 사회문화적 교류 차원에서도 좀 더 우리 한국 정부의 입장 또는 국제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우려나 또는 제안을 전달할 수 있는 인물들이 북한을 방문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남북 간의 대화는 물론이고 북한의 인식을 우리가 북한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북한이 무슨 의도를 갖고 이러한 그 도발적 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와 같은 인적 교류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 전직 장관이라든지 또는 북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대화의 채널을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의 북한 방문이라든지 제3국에서의 북한 인사들과의 그 만남은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협상 카드나 또는 대화 전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저는 그 정도일 줄 몰랐는데 남북 간 대화 채널이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공식적인 교류 채널은 없지만 최소한 한 라인 정도는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마저 없어서 무슨 예를 들어서 북한 어선이 표류해서 어민들이 떠내려오면 다시 그분들을 되돌아가게 하는 것도 다른 채널이 없으니까 그 판문점 혹은 휴전선 근처에서 마이크를 대고 대북 방송하는 마이크에 대고 어디로 나와라 이렇게 대화하고 있다면서요? 휴대용 확성기 같은 걸 들고 말을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전화 채널 하나 없으니까 지금 서로 마이크 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원시 시대로 돌아간 거 아닙니까 지금? 완전히 이제 지금 우리가 휴대전화로도 통신할 수 있는 시대인데 지금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휴대용 확성기 들고 서로 얘기하고 받아쓰고 또 전달하면 우리도 받아 적고 이런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매우 불안정한 겁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남북 간의 지금 군사적 긴장은 매우 높은 수준이고 세계 유례를 찾아볼 정도로 군사력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저는 중국 측이 최근에 했던 한반도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이 표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심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에서 북한과의 무력 충돌은 우리에게는 거의 재앙과 같은 것이고요. 특히 뉴욕타임즈에서 대북 정책에 현재로서는 마땅한 카드가 없다라고 하는 그 기사를 봤는데 그 기사는 매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기존의 제재도, 그다음에 대화도, 또 압박도, 중국의 동참도, 또 군사적 수단 이런 모든 한 5가지 수단을 검토해봤지만 그 어느 것도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5가지 모두가 효율적이지 않지만 5가지 모두가 다 필요하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더 이 상황 자체를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 군사적 옵션이라든지 또는 제재와 압박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한 수단을 다 총동원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사실은 그동안은 서로 아무런 대화 없이 그냥 압박만 하고 있었고 정책이랄 게 없었죠. 그냥 압박만 하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대화 채널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 그 대화 채널도 필요하고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중요한 합의는 어쨌든 우리 한국 정부의 주도성에 대해서 미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거든요. 합의해낸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과거 우리의 대북 정책이나 외교안보 정책은 그저 미국 따라가기밖에 없었죠. 네네. 미국의 막 코드를 맞추는 것. 근데 미국의 이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한미 동맹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같이 한 측면도 있지만 초기 단계에서 워싱턴의 생각과 서울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일정 정도 주도성을 갖고 워싱턴을 설득해서 북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우리의 입장, 우리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저는 한미 동맹이 그런 차원에서 서로의 의견을 관리하고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현재로서는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고 그것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인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북한의 ICBM 발사는 한반도 상황이나 매우 위기이지만 거꾸로 이 상황이 새로운 지금까지 그냥 너무 북한의 상황을 단순하게 또는 정책의 순위를 뒤로 밀었던 미국이 보다 정책 순위 우선순위를 끌어들이면서 높이면서 대북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전략적 서구와 함께 적극성을 보인다면 의외로 저는 이 해결의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ICBM이든 아니든 미국이 아니라 우리 주도로 대화 채널을 열어야 한다. 예, 여기까지 오늘은 정리하고 다음 스튜디오에 모시고 그러놓고 그 자체를 협상 전략으로 활용했다고 본다면 김정은 시대의 외교 전략은 전략적 자산을 확보한 이후에 그러니까 소위 핵보유국이나 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확보한 전략적 자산을 보유한 상태로서 한국과 미국, 특히 미국과 대화에 나서겠다. 이게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러한 기술을 보유할 건지 말 건지가 하나의 협상 카드였다면 이제는 보유한 상태에서 서로 핵군축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양국 간의 관계 정상화 문제를 동등한 입장, 최소한의 완벽하게 북한과 미국이 동등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균형 잡힌 입장에서 대화하겠다. 이게 김정은의 전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메시지는 지금까지 이제 대북 제재들 그런 제재로 우리를 꺾을 수는 없고 우리를 대등한 협상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가 첫 번째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사실상 대화다운 대화가 없었죠, 북한 입장에서는. 예. 오바마 정부 내내 사실은 전략적 인내라고 했지만 전략적 인내에서 제재만 있고 대화다운 대화가 없었고 트럼프 정부에서는 최대한의 제재와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아직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한국 정부 물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되지만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겠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대화의 어떠한 구체적인 대화의 어떤 수단이랄까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것이 주무장관인 통일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그런 면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대화 기존의 대북 정책 즉 미국과 한국 또는 국제사회가 해왔던 제재나 압박 정책에서 별 변화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한 어떤 의구심을 갖고 이번 ICBM 개발을 미사일 실험을 단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 결과 직접 오바마 정부는 전략진내라고 사실상 대화도 하지 않고 특별한 액션을 전혀 취하지 않는 전략이었다면 이번 정상회담 결과는 대북 채널을 다시 열고 대화를 시작해야 하고 그 주도권은 남한이 가지겠다. 이거를 우리와 미국이 합의를 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 미사일 발사 때문에 남한이 주도권을 잃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어제 언론을 통해서는 제기가 됐는데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그렇게 한미 양국의 합의가 어떤 이러한 사건을 한 가지 사건, 물론 이게 단순하거나 아주 가벼운 사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일단 간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이게 정상적인 발사체가 아니라 아주 특수하게 고각으로 발사한 거기 때문에 그런 표준각으로 발사했을 때 얼마큼 갈지는 또 확인해 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북한이 스스로 발표한 ICBM의 성공적
발사라는 측면에서는 한미 양국은 일단은 그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요. 고각이라고 하면 예, 뭐 거의 수직으로 발사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한 주변에 인접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네. 잘못하면 그 인접 국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고각 발사를 하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당국은 이것이 ICBM이 아니냐 이렇게 뭐 잠정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분석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예. 자, 근데 ICBM 기술 자체는 이미 60년 전 기술이기 때문에 그 기술이 대단하기보다는 이게 이제 어떻게 전략적으로 외교적으로 영향을 미칠까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북한은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ICBM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북한이 ICBM이라고 할 때에는 그 발사체의 그 능력, 그다음에 그 고각으로 발사할 수 있는 능력하고 그다음에 대기권의 진입 능력, 그다음에 그렇죠. 대기권에서 다시 지상으로 떨어질 때 진입할 수 있는 능력 등을 포괄적으로 해서 기술인데 이런 그 ICBM 가지고 있는 기술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또다시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북한의 의도, 정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연결해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네, 미국에 계실 때 문정인 특보 발언 논란으로 크게 화제가 됐을 때 저희가 너무 짧게 연결해가지고, 네. 예. 그때 너무 짧아서, 네. 얘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얘기는. 그렇습니다. 예. 그 이야기는 저희가 스튜디오에 한번 오시면 뒷담화로 예. 한번 재밌는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서 짚어보기로 하고요. 자. 예. 오늘은 현재까지는 북한의 주장입니다. ICBM을 쏘아 올렸고,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북한이 했습니다. 우선 가장 궁금한 것은 러시아는 이게 ICBM이 아니라고 하고, 예. 일본은 결론을 못 냈는데, 현재 우리 당국은 이 발사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일단 한국하고 미국 당국은 일단 ICBM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북한이 발표한 대로 따르면 정점고도 그 고각 발사를 해가지고 2,800km 이상 올라갔고요. 예. 그다음에 그리고 한 40분간 비행을 해서 한 900km 이상 날아간 건데 이거를 그 일반적인 정상적인 그 각도로 발사한 것 표준 각도로 그 고려한다면 한 7,8,000km 이상 날아가는 거로 보기 때문에 하신 것처럼 ICBM이라는 것은 지금 어느 나라든 그 냉전 시대 때부터 서로들 갖고 있었던 기술이기 때문에 이 군사 기술적 측면보다는 ICBM이라는 것은 굉장히 전략적 자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우리가 흔히 전략적 자산이라고 할 때에는 단순한 군사적 무기 이상의 안보적 그 측면, 그다음에 외교 안보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한 것이 이게 몇 킬로미터로 날아갔다 이거보다는 북한이 왜 이런 전략 혹은 외교적 제스처를 취하느냐, 북한의 의도가 뭐냐. 물론 기술을 만만하게 정하고 자신들의 자신감 혹은 자존감을 내보이는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한미 정상회담이 4일 전에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한미가 공동 보조로 북한을 압박할 것이 이제 틀림없는 상황에서 이 발사가 가지는 어떤 전략적 외교적 의도는 무엇일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의 그 전략이 좀 바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과거 이제 김정일 시대의 전략이라는 것은 핵이나 어떤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그 개발을 완료하지 않은 채, 물론 그 당시 북한이 아직 그런 이 기술 수준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 측면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런 그 핵이나 미사일을 개발할 가능성을